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족이 한국을 근심한다라는 비디오 11번째 부분으로서 한국이 위험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정되는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시끌벅적하죠. 우크라이나 사건은 그야말로 일이 터지기 전인 몇 달 전까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인류 앞에 닥친 예측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고, 또한 이 장애물을 마침내 뛰어넘었을 때는 모든 일이 인류가 바라던 대로 안정한 경제 환경과 생활 환경이 약속된 듯 싶었고,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끝나기 전인 2021년 8월에 있었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설수는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사면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아비규환을 이루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더구나 자신은 탈출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자신이 자식이라도 탈출했으면 하는 바람에 미성년 자식을 철장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해서 살려보내려던 부모의 영상이 아직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끔찍한 악몽으로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런 아비규환이 드라마 같은 장면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북한의 저명한 시인인 조기천의 시 조선은 싸운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조선은 싸운다. 조기천.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이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방금 섰던 3층 벽돌집은 아스팔트 길에 거꾸러지고, 밭나마 타버린 가로수들은 허리 부러져 길바닥에 뒹구노니, 고선도 뿌리채 간데없고 바구물 바위도 부서지고, 무서운 악몽에서 허덕이듯 고향거리도 찾을 길 없으니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남북 3천리에 잿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 속에서 피같이 타오르고 있는 조선. 나는 이 시에서 태양도 검은 연기 속에서 피같이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까지만도 밖의 세상 사람들이나 지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체도 설마 전쟁이 터질 거라고는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는 눈썹에서 떨어진다고 며칠 만인 지금 그것은 생생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사람이 채 피해가지 않은 아파트에 누군가 방 안에서 컴퓨터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듯한 방벽을 뚫고 탄도미사일이 들어와 폭발하고 치솟는 불길과 함께 눈앞에 보이던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먼지구덩이에 휩싸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면.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의 넓은 필름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들이 생생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전쟁이 터지자면 얼마나 쉽게, 얼마나 하찮은 이유로, 얼마나 재빠르게 발생하는지,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이 얼마나 자신이 약속을 쉽게 저버린지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은 주요하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입니다. 소련이 팽창주의와 군사적 위협이 서방으로까지 확대되자 위협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이 위협을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한 나토 조직에는 우리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자신이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할지 모를 이런 위험 요소가 분쟁이 발단이 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도화전이 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해야 할 것은 1994년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과거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무기를 집중 배치했는데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를 그대로 떠안는 것이라는 거며,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핵을 보유하겠다고 이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핵탄두 1700여 개와 여기 어떤 곳에서는 1800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막강한 핵 전력을 갖게 되었죠. 아무튼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은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설득하여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내놓게 합니다. 아래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며,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을 삼가하며, 셋째, 경제적 압박 삼가, 넷째, 우크라이나 위협 상황 시 안보이사회의 조치, 다섯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94년 각서대로 우크라이나는 1,800여 개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고, 1996년 6월에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다시 이 각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전면전을 실시하기 직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전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기가 없습니다. 안전 또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1994년 핵포기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면서 미국이 약속했던 안전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빼앗으려고 공조하지 않았더라면 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듯이 이 각서는 2022년 현재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썩었거나 아님 적어도 탄탄하지만은 않은 동아줄을 구명줄인 줄 알고 잡고 있었고, 현실은 또 그 썩었거나 칠칠하지 못한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은 아니지요. 물론 지금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침략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고무된 국제사회의 원조로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보는 듯 보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도 논의되고 있는 듯 보이나, 나는 한국 주둔 미군을 한국 국방안전이 보장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아주 단단한 동아줄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닷새 정도 되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시점에 전쟁이
어느 국가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강국 간의 세력 구도에서 설사 오늘 미국 주둔이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전쟁에 미국인이 개입한다는 보장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시점은 우크라이나의 예상외로 완강한 저항에 러시아의 진격이 주춤하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첫 번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약간 고미적인 상황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당초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 험난한 고비를 넘을 가능성이 있을 듯도 보이지만 하지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들먹이며 또 더 많은 러시아 부대가 교전 지역에 이동 중이라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에는 진일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흐름에 따라 오직 두 가지 결론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의 승리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방 민주주의 진영에는 거대한 타격이 될 것이고, 세계는 미소 간에 각축작을 벌이던 냉전 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되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조국 보위전에 승리하여 미국이나 서방 진영의 체면을 그나마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데 실패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실추된 미국의 이미지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게다가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로 미국 주도의 세계가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는 경우 한국에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커다란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암흑한 시기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등려없는다면,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더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암호와 같은 6.25 전쟁이 워낙 이 세 나라의 공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몸서리쳐지지 않는지요. 여전히 나는 80년대 말 90년대까지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와 함께 기근에 허덕이며 고리무원하고 취약하던 시기에 군사 분계선 너머에 한국에 만약 적어도 푸틴과 같은 과감한 영도자가 있어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지부커스 스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속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던 한국이 한 시기가 아니라 영원하기를 빌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